자, 우리 등교했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오늘도 그거에 이어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다뤄볼 건데요. 등교에서 우리가 유도했던 거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에 대해서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배워봤었습니다. 오늘은 기울기가 아니라 또 다른 게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지를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등교했었을 때 배웠던 이 공식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다들 외워야 한다고 했죠. 이 공식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뭐였죠?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자, 뭐였습니까? 원은 가장 간단한 원의 중심이 0,0인 원과 그리고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였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는 뭐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 자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도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1차 함수 형태로 써지겠죠. y는 그리고 기울기를 아니까 mx까진 좋은데 뒤에 붙는 y절편이 우리가 뭔지 모른다라는 게 문제였었죠. 그래서 y절편은 어떻게 했었어요? 등교했을 때는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그리고 반지름이랑 비교해서 공식을 유도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y절편에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온다. 그래서 최종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시면은 이제 이런 문제는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원이 주어졌죠.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대입만 하면 된다고요. 대입만요. 우리는 m과 여기 있는 r만 찾아내면 되는데 지금 m이 몇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고요. r은 이제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여길 보면 알 수 있죠? r을 4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2죠. 2를 제곱해야 반지름을 제곱해야 4가 되니까요. 요것만 알면 바로 답을 쓰실 수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 뭐야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뿔마가 중요하죠. 뿔마 쓰시고 그 다음에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지금 m제곱 하면 어차피 1이니까 1 더하기 1 루트 2가 되겠네요. 즉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뿔마 2 루트 2였습니다. 자, 방금 전에 여기서 뿔마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뿔마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뿔마를 따로따로 써보면은 접선의 방정식 하나는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이거라는 거거든요. 즉 접선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두 개가 생기는 이유는 뭐였어요? 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중심이 0,0인 원이 있고 기울기가 정해졌다라는 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가 정해진 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얘를 원과 한 점에서 만나면서 접선이면서 그리고 기울기 각도를 이렇게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예상되는 접선이 두 개가 그려진다는 걸 이미 우리가 등교했을 때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그려질 거예요. 바로 이 두 개 그려지는 것 때문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뿔마가 생기는 거예요. 뿔마가 생기는 이유는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이 두 개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y절편을 비교해 보시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죠. 그럼 요 위에 게 이제 양수가 되겠죠. y절편이 여기가 2루트일 거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루트일 겁니다. 자, 조금 더 특징을 보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정확히 같다는 사실까지 알 수 있죠. y절편부터 원점까지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또 y절편까지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복습이었고요. 자, 오늘의 수업을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울기가 주어진 게 아니라 한 점을 알려주고 그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문제예요.
한번 이 공식도 유도를 해볼게요. 그림을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와 봤거든요. 일단 우리가 가장 편한 중심이 원점인 0,0인 원을 데려오고 한 점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원 위에 있는 한 점 P를 알려준 상황이에요. 여기 P를 알려준 상황입니다. P를 알려주고 딱 그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바로 이 딱 P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가 문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 그려져 있듯이 빨간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 있는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지금 반지름이 r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r제곱이겠죠. 원의 방정식과 그리고 한 점, 요거밖에 몰라요. 우리가 아는 정보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자,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엔 직선이란 말이에요. 직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최소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죠. 뭐랑 뭐죠? 대답했겠죠? 기울기랑 그리고 지나가는 한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직선의 기울기와 지나가는 한 점, 이 두 가지는 최소한 알아야 우리가 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림만 봐도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알겠네요. 뭘 알겠죠? 한 점은 알겠네요. 딱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이 보여요? 이 P라는 점이 보이잖아요. 이 P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한 점은 알겠네요. 뭐죠? P, X1, Y1.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알아내야 되는데 기울기는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여기 그림에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수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뭐랑 수직이라는 거죠? OP와 이 접선이 수직이라는 겁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중3 때 원의 성질을 할 때 분명히 배웠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냐?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은 그 반지름과 서로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배웠었어요. 접선과 원의 중심에서부터 뻗어나오는 반지름은 수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요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수직인 기울기는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OP의 기울기부터 구해봅시다. OP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어차피 5라는 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0,0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그냥 x1분의 y1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애를 데려와야겠죠.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얘를 역수로 쓴 다음에 그래야지 곱해서 약분이 되니까요. 마이너스를 해줘야지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게 되겠죠. 그럼 다 찾아냈네요. 자,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고 한 점 p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이 선을 다루기 편하게 L이라고도 보겠습니다. 자, 그럼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는 얘인 식을 써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죠. y-y1은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x-x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던 목표예요. 접선의 방정식인데 우리는 공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식을 만든다는 건 최대한 외우기 쉽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요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걸로도 끝이긴 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분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양변에 y1을 쫙 곱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y1 곱하기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얘는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은 분배 법칙을 하면 x1 x 플러스 x1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키고 이번에 이건 우변으로 이항시킬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자, 근데 여기 있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왜? x1, y1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죠. 원 위에 있다는 거는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원의 방정식에 x1, y1을 대입했을 때 참이라고요. 그럼 알 수 있는 정보가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몇이라는 얘기, r제곱이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얘를 간단하게 r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은 우린 계속 지금 똑같은 식을 쓴 거예요. 그냥 정리만 다르게 해준 것 뿐입니다.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뭐요?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바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접선의 방정식? 한 점 P, x1, y1을 지나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무슨 직선이에요, 선생님? 하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죠.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잠깐 한 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방금 이 보인 과정은 y1이나 x1이 분모에 위치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x1도 0이면 안 되고 y1도 0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경우에만 사실은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x1이 만약에 0일 수도 있고 혹은 y1이 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x1이 0이라면은 이제 요런 데 P점이 있는 거고요. 그럼 접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y1이 0이라면 P가 이런 데 있는 건데 그럼 접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얘네들은 우리가 기울기 0, 얘네들은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다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보이셔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교과서 보시면서 직접 해보세요. 교과서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경우만 보이긴 했지만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P점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과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x1이나 y1이 0인 경우가 되겠고요. 자, 방금 전에 정리했던 내용을 교과서로 한번 다시 보자면요. 오늘은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있을 때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일단은 원이 0,0이 중심인 원 하나 주어지고요.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주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요렇게요. 자, 보면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외울 수 있는 팁 드릴게요. 자, 사실은 이 식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왜요? 자, 이 식을 우리가 풀어 써보면 x 곱하기 x제곱이라는 건 x를 2번 곱했다는 거잖아요. y 곱하기 y는 r제곱. 이렇게 풀을 수 있고요. 여기 x 그리고 여기 y 하나에다가 얘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에다가. 즉 여기 둘 다 x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다가만 이렇게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로 위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완료가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니까 하나의 외우는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런 방식으로 외워도 되고 여러분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외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접선의 방정식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과 같이 암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암기했다고 하고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이런 문제를 공식을 암기하시면 바로 풀 수 있죠. 원 위에 있는 점 얘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어떻게 한다? x를 2번 곱하는 건데 하나에다가 이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고요. 이렇게 쪼개서 보시고 그럼 대입하면은 바로 대답할 수 있죠.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하나에다가 3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10 이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습니다. 얘를 대입하시면 돼요. x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y는 9에다가 3 넣고 하나는 0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넣으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여기가 0이 돼서 사라져 버리네요. 그럼 3x는 9가 되고 조금 더 간단히 한다면 양변을 3을 나눠서 x는 3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네요. 공식만 외우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죠. 자, 이번엔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개념에서 조금 더 응용되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응용된 건지 보겠습니다. 일단 점 4,0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요 점이 자세히 보시면은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배운 공식은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얘는 원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공식을 쓸 수가 없죠. 근데 일단 이 점이 원 위에 있다는 거, 없다는 거는 어떻게 판별을 할까요? 원 위에 있으면 대입했을 때 참이에요. 그러면은 대입했을 때 참이 아니라면 원 위에 없는 점입니다. 그럼 4랑 0을 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6은 4가 돼버리죠. 16은 4는 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점은 원 위에 있지가 않아요. 원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원은 이렇게 그려지지만 어떻게 해요? 중심이 0,0, 반지름은 2인 원이 그려지겠죠. 그렇지만 4,0은 저기 멀리 원 밖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3 때도 다뤘지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은다? 그럼 항상 몇 개가 생겼죠? 2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너무 명확히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은 4,0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2개, 즉 답도 2개가 나올 거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 색깔 접선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우리가 아는 공식으로 돌아가야겠죠. 우리가 아는 공식은 뭐냐? 이렇게 P라는 점처럼 원 위에 있는 점이 필요해요. 다른 색깔 좀 써볼까요? 원 위에 있는 점을 안다면은 P처럼 원 위에 있는 점을 안다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표를 이 점을 알아내는데 목표를 두자고요. 이 점을 알아내는데 자, 이 점을 이제 뭐라고 하냐? 접선에 있는 딱 원과 만나는 점이잖아요. 이 점을 접점이라고 할 거예요. 접점. 명칭 자체를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접할 때 딱 그 생기는 점이잖아요. 접하는 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접점을 구하는데 목표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접점 P, 즉 x1, y1을 구하는데 목표를 둬보겠습니다. 물론 P가 여기에도 생기겠죠. 아마 이 접점이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상상하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점 보면은 x좌표, y좌표, 미지수가 2개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가 2개의 식은 이끌어내야지 x1과 y1을 둘 다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식 어떻게 이끌어내면 되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접선에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왜요? 우리가 접점을 이거라고 뒀으니까 이거라고 두면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뭐죠? 지나가는 점이 이거고 반지름이 아니라 원의 방정식 아니까 요거 넣어서 우리가 방금 배운 공식 사용하면 x1, x 플러스 y1, y는 4. 바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얘 위에 지금 점 A가 있어요. 그쵸? 이 접선의 방정식 위에, 이 접선 위에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A를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 되겠죠. 바로 여기에 점 A 4,0을 대입해서 하나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대입을 해볼까요? 자, 대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 접선 위에 A라는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입하면 참이니까. 그럼 대입해 볼게요. 4,0을
자, 주의하셔야 되죠? x1과 y1은 미지수고 x랑 y에만 대입을 하셔야 돼요.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4x1 플러스 0y1인데 그럼 안 쓰겠습니다. 0y1은 4인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4x1은 4가 될 거고 요걸 정리하면 x1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1이구나. 벌써 x1 하나 구했네요. 얘가 1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은 하나 더 유도해야 된다 그랬죠? 왜요? 미지수가 2개니까 최소 2개씩은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어떤 걸 사용해 볼 거냐? 지금 요 4,0은 사용했고 또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P라는 점이 원 위에 있죠? 원 위에 있다는 건 마찬가지로 이 점 P를 원의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거네요. 어디에 대입한다? 원의 방정식에 뭘 대입해? 접점 P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왜요? 접점 P가 원 위에 있으니까. 그럼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냐?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죠. x1, y1. 그러면은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4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고 x1이 우리가 1이라는 걸 이미 구했기 때문에 1 제곱해봤자 1이죠. 그럼 이항시키면은 y1 제곱하면 몇이다? 아, 3이구나. 그럼 y1은 뭐 또는 뭐다? 또 얼마? 루트 3이구나. 그러면은 바로 접점이 2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우리는 2개가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요? 접선 자체가 2개니까요. 접점이 그러면은 몇 콤마 몇? 하나는 1 루트 3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접점을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방정식을, 접선의 방정식을 대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알아냈죠? 여기가 1, 루트 3이고 이 밑에 있는 게 당연히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이제 접점을 알아냈으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을 알아냈으니까 오늘 배운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부터 쓰면 x 플러스 루트 3 y는 4. 그렇죠? 여기다 지금 대입한 거예요. x 하나 그리고 y 하나에 대입한 겁니다. 얘도 x 하나 y 하나 대입하면 이거 또는 하나 더 나오죠? x 마이너스 루트 3 y는 4. 요렇게 최종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2개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접점을 구하자. 접점을 구하면 우리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엔 접점을 구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이 접점은 어떻게 구한다? 2개의 식을 이끌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이끌어낸다? 하나는 접선의 방정식에 원 밖의 점을 대입하고 또 하나는 원의 방정식에 그 접점을 대입해서 식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접점이 이렇게 2개가 나올 거고 그에 따른 접선의 방정식도 2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필기를 해주시면 이런 문제 푸실 때 이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여러분이 한번 문제 5번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영상 잠시 멈추시고 꼭 혼자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나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제 2번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뒤에 답을 맞춰보시길 바라고요. 저와는 그 다음에 있는 생각과 표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생각과 표현도 지금 원 밖에 있는 점 하나 줬고요. 그리고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에 그은 두 접선이 이 점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요런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a, 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2가지 방법으로 지금 풀어보고 있네요. 하나는 이 단원에서 배운 거. 즉,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방금 풀었던 거, 방금 배웠던 지식을 사용해보자 했고, 하나는 중학교 닮은비를 이용해보자고 했네요. 한번 요걸 가지고 풀어봅시다.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먼저 풀어볼까요? 여기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원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때는
접점부터 구하는 게 목표라고 했었죠. 우리 접점을 x1, y1이라고 뒀고요. 얘가 접점입니다. 두 가지 방정식을 유도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우고 이 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하자? 10y죠, 10.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여기에 뭘 대입? 원 밖에 있는 점을 대입하자. 왜? 접선 위에 P라는 점이 있으니까 0,5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0, 여기에 5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0은 어차피 무시해도 되고 여기가 5y1은 10이 되겠네요. 그 말은 y1은 2로 결정이 나버렸네요. 자, 두 번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뭐였냐? 이 접점을 어디에 대입하자?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자.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에 뭘 대입하자? 접점 x1, y1을 대입하자. 대입할 수 있는 이유는요. 원 위에 접점이 있으니까요. 그럼 대입을 하시면은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은 10이 되고요. 우리는 y1이 2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x1 제곱이 그럼 몇이 되죠? 4가 되니까 이항시키면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x1은 또 얼마? 루트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접점이 두 개가 나오네요. 하나는 루트 6, 2. 또 다른 하나는 또는이라고 쓸까요? 또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6, 2가 되겠네요. 자, 접점을 두 개 찾아냈으니까 그에 따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여기가 루트 6, 2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 2예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이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잘못 썼네요. 지금 이쪽이 양수니까 여기가 루트 6,2고 하나가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6,2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일 거고 여기에서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가 루트 6일 거예요. 그럼 이 거리나 똑같으니까 거리는 몇이다? 2 루트 6이구나.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죠. 답은 2 루트 6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봐야겠죠. 두 번째 방법은 중학교에서 배운 닮음의 비를 이용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닮음의 비를 어떻게 이용하냐? 자, 지금 우리가 접선과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은 반지름은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다음에 이 AB를 이은 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Y축과 정확히 수직이에요. 자, 직각삼각형 안에 또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그러면은 요렇게 닮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닮음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닮음비를 세워볼까요? 우리는 결국에는 이 AB 길이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AB 길이. 그러면은 요 AQ 길이만 구해서 2배만 해주면 되거든요. AQ 길이를 구하는데 목표를 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Q 길이랑 뭘 비교하면 되죠? AQ 길이랑 대칭되는 게 이 큰 삼각형에서는 AP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AP 길이 대 AQ 길이를 데려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데려와야 되는데 아는 애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길이. 우리가 아는 길이가 지금 큰 삼각형에서 알 수 있는 길이가 금방 알 수 있는 길이가 OP 길이 알 수 있네요. 그럼 큰 삼각형에서 OP 길이 하나 데려오고 OP 길이에 대응하는 게 작은 삼각형에서는 어디죠? OP 길이가 빗변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빗변 AO 길이, OA 길이를 데려오면 되겠죠. 요런 일단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얘가 되겠죠. 얘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2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얘를 구하려면 나머지 3개는 다 채워 넣으셔야 돼요. 채워 넣으셔야 되죠. 일단 AP 길이부터 봅시다. AP 길이는 어떻게 채울까요? 일단 직관적으로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길이를 바로 알 수 있죠. OP 길이가 5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5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럼 OP 길이는 5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길이도 바로 알 수 있죠. 왜요?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원의 반지름이니까요. 자, 원의 반지름 몇이죠? 10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루트 10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AP 길이를 알 수가 있죠. 왜요?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어디서 쓸 수 있다? 직각삼각형에서요. 그러면은 AP 길이 제곱 더하기 반지름 제곱하면 5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고요. AP 길이 제곱 더하기 반지름 제곱하면 10은 5의 제곱 25가 나와야 된다고요. 즉 AP 길이의 제곱은 몇이다? 10 넘어가면 15네요. 따라서 AP 길이는 몇이 될 수밖에 없다? 루트 15죠. 왜? AP 길이는 길이니까 양수니까요. 뿔마 루트 15지만 루트 15만 답이 되겠죠. 그럼 AP 길이 하나 구했네요.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OA 길이 어딥니까? OA 길이. OA 길이 자동적으로 구해져 있죠. 반지름이니까 루트 10. 그럼 다 구했네요. 이제 AQ 길이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다를 이용하면 되겠죠. 5 곱하기 AQ 길이는 루트 10 곱하기 루트 15가 될 텐데 자 얘는 어떻게 바뀌죠? 여기는 루트 5 곱하기 2 그 다음에 5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 된다고요. 이 말은 5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5 루트 6이 되겠네요. 자, 5 곱하기 AQ 길이랑 5 루트 6이 같다는 거니까 양변에 5를 약분시켜주면 결국에 AQ 길이는 루트 6이 될 거고요. 자, 이 길이가 루트 6이다. 그럼 AB 길이는 몇이다? AB. 우리가 원하는 AB 길이는 2 루트 6이다. 아까와 똑같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지만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 접점 두 개가 생기는데 그 두 개의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같은 문제지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본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닮은 비도 생각해 보면서 또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나와서 해결을 해봤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접선의 방정식 두 가지 경우 배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그리고 원 위에 있는 한 점 주어졌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두 개 배웠습니다. 일단 기본 조건을 잘 아셔야 돼요. 원이 하나 주어지고요. 자, 지금 똑같이 우리는 중심이 0,0인 것만 다루고 있어요. 요 외에는 조금 더 까다로워질 거예요. 중심이 만약에 0,0이 아니라면 일단은 교과서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에만 충실해 봅시다. 중심이 0,0인 원이 주어지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하나는 원 위에 있는 점을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자, 지금 얘가 조금 어렵죠? 외우셔야 됩니다. y는 mx 뿔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밑에는 비교적 외우는 방법조차 쉬웠어요.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 얘를 하나씩 대입을 해주시면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둘 다 증명 과정을 유도를 해줬고요. 뭐 그 증명 과정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 공식 자체, 결과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